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이 사람의 문자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김미영 팀장, 대출 사기의 1인자죠. 잡혔다고요. 네, 이름 같으신 분들 여럿 곤란했습니다. 네. 김미영 팀장의 문자가요, 이 대출 사기였습니다. 피해 금액만 38억 원이 넘는데요. 사건의 전말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0일 일명 김미영 팀장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에게 한마디 말씀하시죠. 왜 피해자들이 이렇게 쉽게 속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 같이 경우는요, 계약서에 보시면요, 일단은 3년 5년으로 계약 나가시는데 몇 년을 하실 거예요? 모두가 궁금해하던 그녀의 정체. 대한민국 이동통신 가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받아본 김미영 팀장의 문자 메시지. 그녀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오는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에 처음엔 짜증이 많이 났었습니다. 예. 하지만 점점 그녀의 정체가 궁금해지기도 했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30대 남자. 과연 대출 사기로 얼마나 벌어들였을까요? 문자가 있다고 해서 많이 벌 때는 한 200 정도 하루에 200~300 정도 벌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금액만 무려 38억 8천여만 원.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400여 명의 가담자 중 현재 4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중국 청도에서 집단적으로, 즉 집중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사건이고, 국내는 단순히 중앙센터에서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책과 그들의 범행 수법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수소문 끝에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 여성을 만나 그 수법을 파헤쳐봤습니다. 좀 한심하게 서툴긴 해서 의심은 갔는데 그냥 대출을 받기로 결심을 했었죠. 아이의 수술비 마련이 시급했다고 합니다. 가입 비용은 일단 38만 원이고요. 이 부분도 일단 고객님께서 무조건 연체없이 사용해 주시면 그 비용도 저희 쪽이 다 부담하셔서 고객 통장으로 말투가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예. 가입비만 지불하면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 이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심리를 이용했는데요. 요즘 어디서 돈 빌리기도 어렵고 가입비만 내면 콘도를 빌려준다고 하니까 혹했죠. 그래서 절박하니까. 가입비 무리해서 그렇죠. 냈는데 정말 하늘이 노랗고 공황장애라고 할까? 가입비를 내는 순간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에 많은 이들이 당했습니다. 예. 또 다른 금융사기의 피해자를 만나봤는데요. 경찰서라고 하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요.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래요. 근데 경찰서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믿었죠. 그 비밀번호나 뭐 이런 거를 눌러달라고 하고 고스란히 비밀번호 예. 들어갔네요. 예. 이 또한 거짓이었지만 경찰서라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전화를 그 사람들이 못 끊게 해요. 만약에 끊어지면 중간에 끊어지면 다시 전화 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한 1시간 15분에 걸쳐서 어쨌든 전화한 사이에 싹 빼가겠네요. 계속해서 빼가는 겁니다. 예. 빼나갔다. 피해 금액은 없는 거죠. 4,600만 원. 무려 4,600만 원입니다. 의심을 사지 않게 8개의 통장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49번에 걸쳐 이체를 했는데요. 그 결과 이 주부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금융사기 피할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전화로 아이디, 패스워드, OTP 카드 등 개인 금융 정보를 물어볼 때에는 절대 알려주지 마시고, 아울러 금융거래 사이트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안내할 경우에도 절대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금융사기 방법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과 파밍을 결합한 수법인데요. 한 50대 초반의 남성, 2,800여만 원에 육박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어떤 심정이세요? 자책감도 많이 들고 내가 그거를 왜 참 조금이라도 몰랐을까. 매스컴에서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뭐에 시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좀 착잡하고 죄책감이 많이 들고. 비정상 거래, 지금까지 더구나 중국 IP로 왔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하고 그 범인들하고 이체해 본 적도 없는데 이분처럼 갑자기 뭐 대형 거래가 뭐 생겼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중국 IP로 왔기 때문에 더더욱 의심을 하고서
일단 차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의 말도 들어봤습니다. 그 속이는 거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그 금융감독원이나 공공기관, 검찰이 이렇게 사칭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이 없죠.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물어볼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개인정보 물어보면은 이건 피싱이구나. 개인정보를 물어보면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된다. 그렇죠. 찰나의 순간으로 피해자를 속여 영혼마저 짓밟는 금융사기. 이 금융사기에 적용되는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대량 스팸 발송을 통해서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상의 특가법에 사기죄가 적용이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람 누굴까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예. 이 어려운 사람들 속여서 번 돈으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그렇죠. 누리고 있었네요. 급전이 필요하다면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신용불량자들이거든요. 예. 이분들이 보셨다시피 아이 수술비라든가 또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고 알뜰살뜰 모아온 돈인데 이 돈으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을 이용했다고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요. 예. 네. 이 보이스피싱과 더불어서 요새 많은 수법이죠. 뭐 돌잔치, 경찰 출석 이런 문자로 인한 스미싱의 경우에는요. 피해를 당하면 경찰서에 사건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통신사에 제출하면 전액 보상받을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